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꼽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사 4가지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 SK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정말 이 공모 신화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상한가가 풀렸습니다만 어제까지 상한가 3거래일 연속 달리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16조를 돌파한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모회사인 SK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SK 그리고 SK텔레콤의 시가총액도 오늘 넘어섰더라고요. SK는 이 바이오팜의 상장 이후에 12%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SK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가 적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이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현물로 배당을 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엔 SK 바이오팜 투자 의견 어떠세요? 현금도 주고 현물 배당까지도 해준다면 당연히 SK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지금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현재 지금 SK의 주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졌죠. 분할 매수 대응이 가능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요소까지 고려가 되어서 주가가 과열 양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좀 약해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SK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는 이유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애매모호한 시점인데 지금 그래도 SK 바이오팜은 변동성이 크니까 분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를 끌고 가면서 분할 대응하셔도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SK 바이오팜은 일단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인 만큼 조금 더 좀 물림목 나오고 나서 좀 진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챙겨보겠습니다. 이제는 부장님 명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완판행진 명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명품 소비는 당연한 거고 대형마트까지 가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 동행 세일로 인해서 대형마트도 매출 회복에 나서고 있고 이번에 롯데백화점이 지난번 명품 대전을 하면서 좀 재미 좀 봤나 봐요. 10일부터 2차 면세대전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특히나 백화점 면세점 이런 부분은 우리도 다 알아요. 중국인들이 돌아와 줘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좀 회복을 할 수는 있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 대전 물량의 85%가 소진되었다는 얘기는 소비가 있다는 걸로 되는 거죠. 다만 선호하는 물품이 핸드백에 많이 좀 선호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소비 효과가 소진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거의 막바지인 과정인데도 소비의 형태가 좀 살아났다, 효과가 좀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이 소비의 활성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소비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백화점주, 면세점주는 사실 공항 임대금 면세점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추후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핫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조금 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잡혀야 이런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주들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세 번째 기사는 제목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니콜라가 꿈꾸고 있는 수소 트럭, 현대차는 이뤘다라는 제목 달고 나왔는데 세계 최초로 현대가 수소 트럭 대량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스위스로 향하는 배에 이 수소 트럭 10대를 실어서 보냈는데요. 이를 통해서 유럽 진출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이제 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로 꼽히고 있죠.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수소 트럭 크기는 400만 대 보급될 것이다, 보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날아오르고 있는 요즘인데요. 앞으로도 더 잘 가겠죠? 예, 아무래도 구분해서 우리가 그 쓰임새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차 이런 것도 그렇죠. 대형이다 보니까 수소 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현대차가 지금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다는 측면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직구 주식 매수가 좀 많이 있는데요. 네. 니콜라를 좀 많이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콜라의 매출은 없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난 뒤에 좀 빠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서 주가가 빠졌다, 올랐다 요거보다는 수소, 전기차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관련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미래 환경차 이런 측면에서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장기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길게 보고 현대차 지속적으로 담아가자 긍정적인 이야기 오늘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열어볼게요. SK 바이오팜 이야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렸잖아요. IPO 그러니까 공모 시장이 SK 바이오팜 덕분에 후끈후끈 달아오르다 보니까 IPO 준비 기업들이 정말 바빠졌다고 합니다. 이달에만 10개의 이 IPO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슈퍼위크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SK 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이 31조가 모였는데 30조를 환불을 했단 말이죠. 그 30조가 다시금 이 공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에는 공모 시장 좀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까요? 네, 공모 시장의 그 상당히 후끈거림은 시장의 유동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SK 바이오팜으로 인해서 네. 상당히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상장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엔터주에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언택트주 대표 관심주 중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습니다. 카카오의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공모주에 참여하셔서 공모주를 받는 것은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은 조금밖에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시점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시점에 분위기에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후 바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변동성이 크고 거기에 트레이딩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신 분만 대응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긴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고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해 보시고 락업 물량의 일정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공모주 이제 IPO 시장에 처음부터 이제 진입을 하는 거는 정말 실력자들,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의 IPO도 기대가 큰 상황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섰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카카오 제일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LG화학 2위, 3위고요. SK 포스코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오늘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 시젠, 휴원스, KMW 그리고 원택트 수혜주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고영도 오늘 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부장님 어떠세요? 제가 오늘 간다 또 간다는 개념으로 종목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SK 하이닉스, LG화학, SK, 시젠 그리고 휴원스 그리고 KMW 한국사이버결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 중에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5G 네트워크 장비주입니다. KMW가 주가가 생각보다 약해요. 네. 그래서 오늘 다산 네트워크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어쨌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G 네트워크 장비주는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곧 미국, 인도 주파수 경로도 있다고 하니까 네.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그동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상 최저치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3분기 때부터 반등한다고 하니 관련되는 주가 흐름이 먼저 이제 벌써 2분기가 아닌 3분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7월 달부터 3분기니까. 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의 기대감이 혼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고용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간다 또 간다를 외쳐주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포스코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포스코는 뭐 철강 쪽인데요. 철강 쪽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업황이 좀 네, 느낌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챙겨보겠습니다. 자, 기관 SK바이오팜 오늘 가장 많이 담아가네요. SK, 삼성, SDI, LG화학까지 그리고 카카오도 자리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아미코젠, 솔리드, 동진세미캠까지 오늘 이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순매수도 좀 우호적으로 평가가 되죠. 역시 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이나 종목을 보는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라든가 현재 언택트 관련된 미래의 성장 산업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왼쪽에 있는 코스피 순매수는 언급을 드렸고요. 코스닥 네. 순매수 쪽에서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락 딜이 끝났죠. 그래서 주가 요 종목도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LNF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뭐 솔리드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 동진세미캠도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LNF도 좋고 뭐 솔리드, 동진세미캠까지 항상 늘 꾸준히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이죠. 오늘 이 좋은 종목들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CNW 박영훈 부장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